오늘은 미국의 한 언론이 주목한 한국의 공연 시스템, 그리고 미국을 강타한 한국의 해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과 런던이 극장을 다시 연 방법. 기사 첫머리에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오페라의 유령 공연 사진이 나옵니다. 7월 초 미국 대부분의 극장이 문을 닫은 채로 있는 동안 세미 캐널드 감독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고 뮤지컬이 풀타임으로 운영되는 것을 발견했다. 참고로 세미 캐널드 감독은 올해 26살로 벌써 2편의 연극을 연출해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연극 감독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베스트 연극인 엔들링스는 한국계 미국인인 셀린 송이 쓴 극본입니다. 이 연극은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한국 해녀들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참고로 엔들링스는 마지막 남은 개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작가 자신이 미국인과 결혼한 이민자로 자신이 한국인 혈통을 가진 마지막 개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극본의 배경이 된 만제도는 배만 5시간 넘게 타야 도착할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먼 섬입니다. 이 만제도에 남은 해녀 셋의 이야기로 연극은 시작됩니다. 감독 세미 캐널드는 해녀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2018년 제주도에 와서 해녀들과 어울리기도 했었습니다. 극본을 쓴 셀린 송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영화 넘버3를 연출한 송능한 감독의 딸입니다. 2000년 아버지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 갔다 다시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절찬리에 공연된 이 연극은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출연자가 모두 한국인의 주연 셋이 노인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흥행하지 못할 거란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로드웨이에서 500석 미만의 소공연 시장을 뜻하는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that are unique to theater that we're able to do. Like we're able to believe that these actresses are actually 해녀s who dive into the ocean. And like 최근 브로드웨이에서는 한인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브로드웨이 여성기금에서 선정한 브로드웨이에서 주목할 여성 50인에 한국계 여성 5인이 선정된 것이죠. 이 중 아시아인이 3명이었는데 3명이 모두 한국계였습니다. 조명 디자이너 장지연, 작곡가 헬렌 박, 작가 셀린 송이 그들입니다. 극작가들의 활약은 더 두드러집니다. 2월 아시안 여성 희곡 작가로 브로드웨이에 최초 진출한 이영진 작가의 모노드라마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를 시작으로 정한솔 작가가 한인 입양아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연극 울프 플레이는 연극계의 주목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코로나로 다음 시즌으로 연기됐습니다. 엔들링스 역시 뉴욕을 대표하는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인 뉴욕 시어터 워크샵에서 3월까지 진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미국 브로드웨이가 문을 닫자 엔들링스의 감독 세미 캐널드가 한국에 방문한 것이죠. 기사는 계속 말합니다. 그녀는 오페라의 유령과 캐츠의 한국 투어를 참관하며 2개월 반을 보냈다. 뉴욕에서 엔들링스와 에비타 등을 연출한 캐널드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각 나라의 대처를 연구하는 브로드웨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과 런던을 여행할 수 있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감염자와 효율적인 정부 대응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캐널드는 한국에서 나온 정보가 전 세계의 극장가들이 재개장하는 해결책을 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한국 극장에는 관객 간 감염이 없으며 이는 극장이 독특하게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공연장은 풀 관객을 수용해 공연하고 있었다. 극장에서는 위생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다. 출입구에서 체온 점검이 있고 공연장에 들어올 때 소독용 안개를 지나 걸어간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거나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추적 양식을 작성한다. 입구에서 좌석까지 일방 통행으로 이동하며 좌석에도 연무 소독이 있다. 한국의 장점 중 하나는 뮤지컬과 연극 산업이 2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장 대다수가 지난 10년 동안 지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라이브 공연 공간을 헤파 필터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전염병과 관련된 특정 크기의 입자를 없앤다. 나는 팬텀과 캐츠팀이어서 우리 모두는 같은 호텔에 머물고 같은 버스를 타고 리허설을 했고 대부분 같은 장소에 있었다. 그러나 호텔에 격리되는 것은 아니고 2주간의 검역 과정을 거친 후에는 발병 지역을 가지 않는 한 별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 배우들이 리허설을 시작하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했다.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선택했다. 무대 뒤 스태프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연자들은 무대에 오를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국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정보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극장에서 관객 대 관객의 전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관객이 극장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지 않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스타벅스, 나이트클럽, 생일 파티로 인한 감염이 있었지만 극장 관객으로 인한 감염은 없었다. 이 사실은 극장이 통제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제로 감염으로 극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브로드웨이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명히 한국의 상황은 우리와 다르다. 4월에 오페라의 유령의 두 멤버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그들이 공연을 쉬는 동안 해외에서 걸려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단 모든 사람들은 테스트를 받고 호텔에 격리되었다. 한국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이 없더라도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2주 동안 격리되었고 공연은 중단되었다. 2주 후 그들은 그 곡장으로 돌아왔고 정부는 공연 재개를 허가했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코로나가 나머지 멤버에게 번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극장들은 구체적인 안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나 재정적 문제로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와 소비자의 신뢰와 싸워야 한다. 극장에 다시 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영상을 통해서든 실험을 통해서든 준비가 되었을 때 극장들이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할 문제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더 빨리 재개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흥미로운 해결책과 접근법을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조사할 가치가 있다. 기사는 이렇게 한국에서 극장 내 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을 주목하며 마무리됩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브로드웨이,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올 초부터 셧다운해 내년 5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문을 닫는 극장은 40여 개에 달하며 이곳에서 일하는 10만여 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은 상영관은 미국이 530곳, 영국이 120곳,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 4만 5천 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규모는 대폭 줄었지만 연극과 영화를 계속 소비하고 추가 감염도 없어 주목받고 있죠. 실제로 영화진흥위에 따르면 올해 총 3,150만 명의 관객이 영화관을 이용하는 동안 49건의 확진자 방문이 있었지만 추가 감염이나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한국 영화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통해 큰 기회를 맞았습니다.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좀비 영화 살아있다의 한국 관객은 190만에 그쳤지만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이틀 만에 35개 나라 글로벌 무비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는 개봉 2달 만에 타이완, 싱가포르 등 28개국에서 약 64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사이 브로드웨이에서 새로운 한류붐을 만든 한국 소재의 연극들, 이제 이들은 한국 극장계의 방역 성과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Come see my shows. Bring all your friends. 코로나 종식 후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